후반 12분 0대1로 끌려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명보 감독은 캡틴 손흥민을 빼냈습니다. 패배 뒤 모든 비판의 화살은 이 한 장면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시간 6월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후반 5분이었습니다. 김승규와 이기혁의 동선이 겹친 찰나를 루이스 로모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0대1. 그리고 7분 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이재성을 동시에 빼냅니다. 0대1로 지고 있는 한국이 한 골이 절실한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홍명보 감독은 경기 뒤 KBS 스포츠 인터뷰에서 직접 이유를 밝혔습니다. 핵심은 득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어야 했고 좀 더 프레시한 선수가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반전 내내 멕시코의 마크가 워낙 강해 원하던 그림이 잘 나오지 않았다. 다만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는 좋았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교체해서라도 최소한 동점까지는 만들고 싶었다. 이게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이 못해서 뺀 게 아니라 더 신선한 다리로 골을 노린 승부수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 카드는 바로 직전 경기에서 통했습니다. 체코전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24분에 홍명보 감독은 똑같이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영규는 후반 35분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감독 입장에선 성공했던 카드를 한 번 더, 그것도 더 일찍 꺼내든 셈입니다. 문제는 멕시코전에서는 그 카드가 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영규는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 없이 침묵했고 경기는 그대로 0대1로 끝났습니다. 성공한 교체는 명장의 한 수가 되지만 실패한 교체는 곧장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손흥민의 움직임에도 체력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손흥민을 윙으로 돌리고 오영규를 중앙에 세웠다면 어땠겠냐는 거죠. 흐름이 나쁘지도 않은데 대표팀 최다 득점자를 그렇게 일찍 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좀 더 날카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체코전 교체 성공에 쏟아진 칭찬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엔 너무 일찍 뺐다는 거죠. 선수 출신 이천수 역시 선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시간대의 교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장 출신 기성용은 손흥민을 정중앙 원톱이 아니라 측면에 세웠다면 공격에서 훨씬 위협적이었을 거라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정리하면 비판은 두 갈래입니다. 너무 일찍 뺐다. 그리고 애초에 자리가 틀렸다. 여기서 흔한 통념 하나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스를 빼서 공격이 죽었다는 해석 말입니다. 그런데 옵타의 모멘텀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공격 위협도는 손흥민 교체 이후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후반 막판 가장 거센 파상 공세는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즉 교체로 공격이 멈췄다는 단선적인 진단은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쟁점은 언제 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정중앙 원톱으로 섰는데 ESPN은 그의 볼터치가 21회로 선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적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이 수비를 잠그고 역습을 노리자 멕시코도 무리한 공세를 접었고 그러자 손흥민이 파고들 뒷공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빠른 침투와 돌파가 장기인 선수를 가장 고립되기 쉬운 자리에 세워둔 셈입니다. 교체 이후의 그림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공격수를 연이어 투입했지만 3백을 세우고 문전으로 공을 띄우는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수비 라인을 5으로 늘려 잠그자 사람만 바뀌고 패턴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짚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비 준비는 잘했지만 공격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공격 인원을 넣고도 경기를 푸는 방식이 그대로였다는 것. 이게 교체 타이밍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위협도는 올라갔는데 정작 질 좋은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같은 교체가 체코전에선 역전극의 발판이 됐던 만큼 이번 비판은 결과를 보고 거꾸로 짚는 해석이라는 시각이죠. 실제로 맨유 출신 로이키는 한국이 멕시코보다 더 나은 경기를 했다며 그렇게까지 낙담할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은 논란이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시선은 25일 오전 10시 남아공전으로 향합니다. 상황은 한국에 유리합니다. 멕시코에 졌지만 한국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위. 남아공을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박지성이 가장 중요한 조언을 던졌습니다. 비겨도 올라가는 경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겨야 한다. 이유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비기려고 마음먹는 순간 상대 역습이 두려워 공격에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수비만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찬스를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해야 이기면 이기는 거고 골이 안 들어가도 최소한 비기는 거라는 거죠. 박지성은 한국이 역대 월드컵 3차전에서 유독 강했다는 사실도 짚었습니다. 진 경기는 빨리 잊고 남아공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 만큼 회복에 집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토너먼트에 가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연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박지성은 바로 이 점이 한국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한국 축구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을 상대할 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아공전을 앞두고 주목할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옌스 카스트로프입니다. 왜 뽑았느냐는 의문이 따라다녔던 독일 혼혈 수비수죠. 그는 이번 대회에서 아직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측면 자원 중 월드컵 본선 기록이 없는 사실상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회복 훈련에서 홍명보 감독의 시선이 유독 그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훈련 내내 카스트로프 주변을 자주 오가며 움직임을 살폈다는 겁니다. 우연일 수도, 의미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남아공은 강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를 앞세우는 팀이라 활동량과 압박, 수비 가담 능력을 갖춘 카스트로프가 충분히 쓸모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월드컵 데뷔가 하필 남아공전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둘째, 더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변수일지 모릅니다.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는 이번 대회 개최 도시 중 실질적으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힙니다. 한국이 그동안 적응한 해발 1500m 고지대와 달리 해발 500m에 불과하고 여름 무더위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경기장에 에어컨도 없어서 경기 당일 체감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를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피파 권고보다 하루 빠른 22일 몬테레이의 조기 입성에 열 적응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남아공은 낮 기온이 22도에 불과한 베이스 캠프에서 훈련하다 경기 이틀 전에야 들어올 계획입니다. 더위에 적응할 시간이 한국보다 부족한 거죠. 이 작은 차이가 후반 막판 체력 싸움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반 12분, 손흥민의 교체 보드. 그 한 장면을 두고 누군가는 패배를 부른 결정적 실수라 말하고 누군가는 결과만 따라줬다면 박수받았을 승부수라 말합니다. 정답은 어쩌면 25일 남아공전이 그리고 이번 대회의 끝이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한국은 가진 카드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첫 시험대가 바로 비겨도 되지만 이겨야만 하는 남아공전입니다. 손흥민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카스트로프라는 새 카드를 꺼낼 것인가? 38도의 몬테레이에서 홍명보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6월 25일 오전 10시 그 답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